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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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MPM 글로벌 전략제안 1팀 오영준입니다. 네, 저는 같은 팀 조은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업종에서 좀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광고 중 하나인 메타 광고에 관련돼서 맞습니다. 네, 메타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업종이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런 메타를 어떤 업종에 사용하면 좋은지에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해당 내용으로 저희 오늘 구성을 한번 해보았고요.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메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메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메타 광고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광고 형식을 좀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나 브랜드 등을 좀 홍보하는 마케팅 활용 도구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메타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비우스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스타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뭐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막 로그인을 네.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메타 광고 어떤 데에 노출이 되죠? 좀 많죠? 노출되는 지면이. 네, 뭐 네 가지가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오디언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노출이 되는 광고인데요. 해당 플랫폼마다 노출되는 형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떤 곳에 노출이 되면 좋은지 한번 효율 테스트 할 겸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메타 광고는 좀 플랫폼의 타겟 광고 기능을 통해 특정 인구나 관심 그룹을 정확하게 대상화를 할 수 있고 네. 광고주들은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타겟 광고를 지원하여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타는 네이버하고 좀 크게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타겟팅을 할 수 있죠. 관심사를 넣어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유사 타겟을 걸어가지고 또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타 광고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죠. 일상에 잘 스며들어 있는 어플 중 하나여가지고 좀 브랜딩을 하고 싶다, 좀 유입을 많이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메타 광고는 좀 디지털 마케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좀 도달하고 뭐 주셨듯이 뭐 브랜드 인지도를 좀 증가시키거나 다양한 목표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 필수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네이버가 거의 뭐 지금도 뭐 네이버 거의 다 하시지만 메타를 거의 다 또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아직 옛날보다는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메타라는 이 매체 자체가 네이버에서 좀 아쉬운 분들은 어떤 광고를 더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메타 광고를 쉽게 떠올리시기도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처음에 뭐 비용이 뭐 얼마 하루에 얼마 딱딱 이렇게 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이 또 차이점이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쇼핑 검색 키워드 클릭당 얼마를 정확하게 뭐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또 그런 게 아니라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다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니까. 맞아요. CPC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단가가 내려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광고를 맞아요.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타 광고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트래픽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CPC가 90원이 나와가지고 근데 또 맞아요. CTR은 9% 이상으로 나와서 좀 많이 놀랐었었는데 이렇게 좀 효율이 좋은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많은 유입량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동으로 하신 거예요? 네, 해당 캠페인은 수동으로 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디언스랑 메신저 같은 부분에서 효율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인스타랑 페이스북에만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고, 딱히 해당 업종 특성상 그렇게 많은 타겟을 잡지는 않은 캠페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도달이 되었고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CPC나 CTR 같은 게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와가지고 나름 뿌듯했다. 마케터로서 진짜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또 그만큼 소재라든지 타겟을 명확하게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메타 하면은 소재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소재 같은 부분도 솔직히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글을 많이 넣으면 조금 데이터가 안 좋다는 음, 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얼만큼 어떻게 글을 적을까, 어떻게 문구를 작성을 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음, 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어쨌든 CPC가 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너무 좋죠. 예.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메타는 좀 시각적인 컨텐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인 컨텐츠가 진짜 잘 나오죠, 효율이. 그래서 음, 어떠한 업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먼저 근데 메타하면 좀 기본적으로 뷰티랑 패션에는 무조건 거의 네, 진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패션 브랜드라든지 화장품 회사나 좀 액세서리 뭐 제조업체 같은 좀 패션 및 뷰티 산업에 매우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쨌든 다, 배너 네. 패션은 입어봐야 알고 어떻게 어떤 색감으로 어떤 핏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 봐야 되고 액세서리도 어떤 디자인인지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매력 있는 소재를 좀 만드시면은 음, 확실히 후킹성이 있고 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재를 사용하는 거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음, 영상 보통 인플루언서하고도 많이 작업을 좀 하잖아요, 동영상. 맞아요. 또 그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좀 소재를 제작을 해서 뭐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게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패션 및 뷰티 말고도 되게 많죠. 네. 다음은 또 여행이나 호텔 맞아요. 쪽으로 좀 풍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호텔 내부라든지 뭐 주변 관광지라든지 좀 시각적으로 공유하기에 좀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잖아요. 네, 여행 및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브랜드나 뭐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은 메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좀 끌고 여행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 뭐 외국 여행이나 뭐 외국 바닷가 풍경 이런 거 많이 좀 광고에 저한테 노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여행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타겟팅이 되신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한 번쯤 이렇게 뭐 지도에 표시를 해놓는다던가 뭐 이 호텔은 이만큼 깨끗해요. 저는 좀 청결도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만큼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좀 이런 소재들이
형성된 그런 광고를 보면은 좀 저는 많이 체크를 해놓는 것 같아요. 저만의 지도에. 네. 그래서 여행 갈 때나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이거 괜찮지? 하면서 한번 또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던. 저도 그런 걸 보면은 뷰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거 보고 와 여기 뷰 너무 좋다 해서 여기가 어디지? 지역 검색하고 또 근처 뭐 호텔이나 좀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쨌든 메타하고 보통 SA 검색 광고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효율이 훨씬 그 검색 광고도 같이 높아지는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꼭 또 여행 쪽으로 호텔 산업이라든지 관광지 특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광고, 네, 되게 다양하게 광고를 하고 있죠. 뭐 네,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예약하러 가기, 뭐 이런 링크도 랜딩 페이지 걸어가지고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뭐 바로 뭐 일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호텔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뭐가 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음식점 및 카페. 맞아요. 이거 필수죠, 카페. 맞아요. 진짜 음식점이랑 카페는 다 물론 유튜브로도 찾아보겠지만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근데 이 음식점이랑 카페 특징이 인스타에서 찾아보고 네이버로 넘어가요. 맞아요. 얘 어디 있지? 얘는 네이버 후기도 확인을 하는 편이고 저는 음, 그래서 음식점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네이버는 조금 더 필수적으로 가져가면서 메타도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또 네이버 플레이스가 좀 상위로 노출이 많이 돼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이버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근데 메타에 확실히 메타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맛집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또 뭐 맛있는 음식 같은 사진을 보면 맞아요. 체크를 하게 되고 네,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좀 맛집을 좀 찾아봤습니다. 퇴근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이게 소재가 중요한데 맞아요. 진짜 소재를 제대로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쵸? 영준님 컨텐츠를 너무 잘 만드세요. 소재를 야무지게 잘 만드셔가지고 참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블로그도 했었거든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정보 찾는 용으로밖에 안 써서 확실히 근데 저희는 좀 많이 찾아보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대부분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음식과 음료를 어필하기 위해 메타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커피도 뭐 잔이나 이런 거 아무리 뭐 사장님들 어떤 사장님들 뭐 잔도 되게 예쁘고 우리는 인테리어도 잘했다. 근데 왜 손님이 없냐 그러시는데 잔만 예쁘면 뭐하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잔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예쁘다. 이런 거를 근데 맞아.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맨날 그거 신경 쓰시더라고요. 리뷰. 아, 영수증 리뷰 좀 해달라. 물론 중요한데 네, 그렇게까지 그 리뷰를 보기까지 그 과정이 다 무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좀 트래픽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검색을 하고 또 거기 안에 가야 그제서야 리뷰가 나오는 부분인데 네. 들어오는 문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컷만 예쁘게 해놓으시는 거. 왜 이렇게하세요? 아니 뭐 지금 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광고로 소비자들이 좀 입맛을 자극시키고 좀 매출을 증진하는데 그런 소재가 좀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네. 애매해요. 몇 달 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은 게시물을 홍보를 하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막. 게시물 홍보하기 음, 이 버튼이 약간 좀 페이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버튼이 정말 매직 버튼이죠. 아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저희 돈만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픽셀 같은 걸 설치를 하거나 좀 광고 시스템 안에 쌓이는 데이터를 갖다가 2차 가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게시물 홍보하기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어울리는 데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도 그걸 네. 해봤거든요, 직접.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홍보기가 뜨니까 좀 이게 자꾸 뜨거든요. 네. 광고 그 하는 사람들한테 그 프로필 가게 하는 사람들 프로필 생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홍보하면 몇 명에게 도달이 이게 자꾸 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금액만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데이터 분석이나 뭐 리타게팅이나 픽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쓰세요. 대충 몇 명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정도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가 겪었기 때문에. 저 경험자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네. 이런 데이터 충분히 다시 사용해가지고 리타겟을 한다던가, 뭐 관심사를 설정해가지고 뭐 또 유입을 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게시물 홍보하기로는 그런 상황을 절대 못 만들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그 광고센터도 막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안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앱 안에서만. 제가 본 지 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테리어 및 가구입니다. 이게 근데 고관여라서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맞아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브랜딩을 위해서는 메타한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쁜 가구, 그러니까 맞아요. 비싼 가구 말고 모듈 가구나 그런 것들은 40만 원이었나? 아무튼 막 그 정도 하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예쁜지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좀 유의미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근데 그 이미지가 그냥 사람들한테만 보여준다는 이미지가 아까 그 말씀했던 그냥 홍보하기 버튼. 네. 근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타겟은 좀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될지. 뭐 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하는 입장에서 처음 들어가 보면 가구 누가 사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연령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라이브러리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하는 그 부분에서 보고서를 까보면은 어느 나이대에 어떤 성별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마케트하고 하는 게 네. 보는 시야가 한 100배는 넓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도 어떤 성별, 어떤 나이대가 더 많이 클릭을 했는지, 더 관심을 가졌는지도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인테리어 및 가구 아무리 객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유입량,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나이대 이런 여성, 남성분들이 관심이 있는구나. 그럼 나는 뭐 메타가 아니더라도 구글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타겟팅으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및 가구도 저희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구 이렇게 작은 거 예쁜 거는 되게 저는 잘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후킹을 해서 저희 뭐 스토어라든지 샵이라든지 좀 조그만 걸 보고 들어왔지만 맞아요. 그 뒤에는 거대한 게 있다. 근데 우리 거 예쁘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 그 왜 돌침대 이런 거는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노출을 해야 되고 그쵸. 뭐 진짜 신혼이라든지 이사 이런 쪽으로도 다 그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도 진짜 생각보다 가구가 잘 나더라고요. 뭐 최근에 결혼한 맞아요. 사람 뭐 이런 거 다 세팅이 가능해요. 좀 이사에 관심 있는 사람. 최근 뭐 이사한 사람, 결혼한 사람 되게 다양하게 찾아보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마케터랑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일일이 대표님들이 설정을 하시기에는 시간도 분명 많이 들 거고 이거 이외에 신경 쓰실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마케터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 데서는 또 자녀 계획, 그러니까 육아 쪽으로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이제 자녀가 생기면 이사를 또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또 많이 보시고 또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또 타겟팅을 좀 같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오, 맞아요. 이런 거는 좀 경험 있는 분들이 하면은 훨씬 더 다채로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건 잘 안 알려드리는데, 대치하시네요. 또 뭐가 있나요? 또 시각적으로 보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술 및 창작 활동 음, 업종도 매우 좋아요. 아, 근데 매우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음, 제 지인분 중에서도 어, 이런 업종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자기 브랜드를 하려면은 메타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좀 특색 있고 유니크한 좀 이런 것들은 메타에서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근데 메타 쪽으로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왜 그 포스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메타하고 네이버를 진행했는데 기존에도 네이버를 많이 진행은 금액은 좀 별로 안 하고 계셨는데 메타 쪽으로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쓰셨거든요. 근데 효율이 확실히 메타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 쪽으로는 거의 한 100만 원도 안 쓰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 광고로 조금 돌려서 메타를 보고 좀 네이버 쪽으로 와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감성 우편 그 뭐지? 포스터, 포스터하고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포스트잇 뭘까요? 엽서. 엽서 이런 거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사나 했는데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진짜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맞아요. 꾸미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자취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친구 집 놀러 가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엽서나 네. 포스터 같은 경우는 좀 자취하게 되면, 일단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 네. 좀 평수가 좁잖아요. 네. 일반 집보다는. 그럼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바다 포스터라든지 네. 창문 포스터, 음, 뭐 이쁜 뭐 꽃 포스터 뭐 이런 거를 많이 붙여놓으면은 확실히 기분 전환도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이거를 사게 돼요. 음, 저도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렇게 타겟을 저는 했죠. 왜냐하면 그쵸. 자취방 인테리어 검색량이 20, 30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취방이 솔직히 이런 단칸방 인테리어 이런 거를 좀 솔직히 뭐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그 감성적으로 어떻게 좀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특히 조명이나 그런 포스터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조그만한 조명이랑 포스터랑 같이 파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조명에 따라 포스터도 달라지고 맞아요. 집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쁘긴 하더라고요. 포스터 해가지고 이게 조명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그리고 약간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을 잘 안 켜요. 그냥 음, 조명 하나 딱 켜고 어.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온한 그런 조명 네. 그래서 맞습니다. 메타는 좀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중요하죠. 네. 메타 플랫폼은 시각적인 매력과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광고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네,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드리고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또 뭐 저희가 일단은 좀 잘 어울리는 업종이 일단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적었어요. 5가지였네요. 전 좀 메타를 그 운동, 헬스 약간 이런 쪽으로도 진행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아무래도 트래픽으로도 저는 전환을 많이 하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음, 확실히 다른 매체로 할 때보다는 메타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좀 바디 프로필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게 개강 전이잖아요. 곧. 네. 그리고 개강 후에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이미지를 갖고 가자. 약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학생들은 또 인스타에서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요즘 몸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헬스,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걸로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또 3월이잖아요. 네. 여름 준비한다고 또 난리를 치거든요. 아니요. 학생들 다 같이. 그래서 진짜 헬스장 바쁠 때 맞아요. 지금 그런 걸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 여름에 물놀이 안 가? 너 지금 몸으로 괜찮겠어? 뭐 이렇게 포킹을 하는 거죠. 그쵸. 메타도 약간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조금 유하다 보니 약간 좀 세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좀 빨간 맛은 보여줘도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로도 좀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공유도 일어나고 예. 좀 그 댓글 막 친구 다 오잖아요. 네 맞아요. 불러오잖아요. 그 뭐라고 그렇군요. 게시물 골뱅이 달아가지고 태그 아니, 친구 태그요. 네. 네. 언급하기 언급 인사 안 하시죠? 합니다. 해시태그밖에. 아 너무 뭐 헬스장 같이 이렇게 뭐 알려주면서 후기들 같이 어필을 해주고 뭐 어떻게 우리는 진행을 한다 라던가 뭐 헬스장 이런 구성이다 헬스 기구 이만큼 많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식단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약간 이런 것도 같이 어필을 하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건강 및 웰빙. 왜냐면 솔직히 PT 이런 가격이 조금 세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는 행사를 한다면 메타로 한번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PT 그런 홍보를 하면서 이런 식단 같이 먹어봐라 하면서 예시를 한 일주일 정도 식단표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럼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장하기를 누를 거예요. 언젠간 먹겠다 하면서 그런 걸 또 노릴 수도 있는 거고. 하긴 운동 같은 경우는 또 뭐 내부 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많이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어필을 하시나요? 소재로? 일단 건강식품 같은 경우 그게 커요. 전후 사진. 이거 먹기 전과 먹기 후에 그 확확 변화되는 이 사진이 되게 비포부터 네, 되게 이게 그 반응이 좋아요. 어떠한 것보다. 그래서 뭐 맛이 어떻거니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전엔 이러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됐다. 좀 저는 편집자. 전어는 잘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음, 뭐 가끔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소재를 테스트하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소재도 잘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또 영상으로 진행을 하셔도 너무 좋기 때문에 맞네요. 영상 소재가 진짜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지보다는 영상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운동기구도 요즘 맞아요. 엄청 많이 광고를 보여지거든요. 저한테는 운동을 해라는 뜻인지. 근데 관심을 좀 하도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법이라던가 뭐 맞아요. 이런 요즘은 헬스장에서 그거 운동하려면은 웨이팅을 한대요. 이 기구 누구 사용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눈치 보면서 쟤 언제 나오나 살펴보다가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하던데 뭐 헬스장이 크다 넓다 이런 분들은 맞아요. 그런 걸 어필해가지고 뭐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24시 이런 데도 막 찾았었고 그렇거든요. 하긴 맞아요. 뭐 그 자기만의 장점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직장인분들은 6시 이후에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직장인들을 위해 그때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전 그래서 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좀 귀찮은 것보다도 시간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좀 알겠습니다. 핑계 잘 들었고요. 일을 우리 메타의 장점을 한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좀 네. 정리하면서 장점을 말씀을 해드릴까요? 일단 메타는 높은 사용률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보통 2030 세대를 잡기 위해서 좀 사용한다고도 하지만 4050 세대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저희 부모님도 사용을 할 정도로, 또 인스타를 통해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접촉이 좀 이루어지는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좀 뭐 물론 그런 타겟팅이 진짜 가능하게 유리하니까 그게 가장 좋지 않나. 넓은 세대가 이용하는 매체다. 맞아요. 4050 세대도 요즘 페이스북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네. 저희 어머니가 옛날 친구를 찾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진짜 옛날 한 20대 때.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예전에는 정말 친구의 친구까지 막 이렇게 다 친구 추천이 뜨고 네, 또 맞아요. 이름만 알면 검색을 하면은 또 다 짜라락 떠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한번 알려줬어요. 근데 결국엔 그분이 가입을 안 하셨는지 못 네, 찾으셨군요. 뭐 못 찾긴 했는데 그 뒤로 페이스북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심심할 때마다 한 네, 번씩. 심심할 때부터. 근데 저도 페이스북을 보는 이유가 저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좀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좀 뉴스를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트렌드?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근데 좋아요를 눌러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뉴스 기사나 동영상이 되게 좀 특화가 잘 돼 있고, 그럼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인스타는 영상 40분, 50분짜리 별로 아, 없거든요. 그죠. 그거는 못하죠. 페이스북은 4, 50분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좋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연동도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랑 이런 연동이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저도 종종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좀 옛날 친구 찾고 싶거나 옛날 선생님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면 페이스북 깔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근데 페이스북 안 하시죠? 그럴 용도로만 사용하고 페이스북 안 하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죠. 진짜 별로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대가 페이스북은 조금 연령 있는 사람들을 타겟을 하고 다음으로는 세분화된 타겟 및 고객 정보 활용입니다. 메타 광고는 전환을 위한 광고로 특히 좋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 플랫폼은 100% 로그인을 해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의 검색 기록, 관심사, 흥미를 기반한 노출되는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위치, 연령, 성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행동까지 상세 설정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좀 타겟 조정이 가능한 거는 매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런 타겟을 걸고 안 걸고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약간 DB 업종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정보를 모아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 해당 메타를 좀 진행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허수 DB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치만 양은 많아요. 허수 DB는 많지만 들어오는 양은 많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업종마다. 그리고 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건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으면 또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세분화된 타겟 설정을 가능하다는 거는 좀 가장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된 타겟을
일단 관심사가 없잖아요. 맞아요. 관심사가 GFA는 없다고. 뭐 가능. 그것도 메타나 구글은 이런 세분화된 관심사 뭐 이런 건 설정 가능한데 네이버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DB를 쌓고 싶다 하면은 메타 광고 추천드립니다. 메타나 구글.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인피드 타입의 광고입니다. 음, 네. 구글에서는 콘텐츠 사이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인피드 광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메타의 광고 형식은 인피드 광고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광고 형식들에 비해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메타 광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조금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소재를 좀 만들 때 너무 광고스럽지 않게 좀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좀 다른 데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나 광고야라고 떡하니 그냥 좀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물론 광고라고 조금 붙는 거 말고 소재 자체만 봐도 누가 봐도 광고인 거를 전 눈이 안 가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뭐, 예술 및 창작 활동이라던가, 뭐, 포스트, 뭐, 네, 엽서,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은 너무 좋은 광고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부러 나 광고야 하면서 컨셉 잡고 광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죠. 전 별로 안 좋아하긴 이거는 하는데요. 마케터마다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후킹을 좀 유도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광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업종들 뭐 그렇게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고객 사용에 대한 뭐 진짜 포스터를 걸었을 때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좀 노출을 하는 편입니다. 인피드 타입도 좋지만 광고 지면이 큰 버전도 있잖아요. 네. 그냥 화면 다 차지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광고 안 보이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막 다른 광고 뭐 이렇게 표제도 있고. 쪼르륵 스물스물 올라오면 다시 내려주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는 진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광고다 보니까 뭐 그런 광고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핸드폰 딱 보면은 위아래로 위에 중간 뭐 이렇게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언론사 들어가면은 와다다다 떠버리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좋은지 또 아 이거 다 광고야 하면서 X 눌리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인스타 같은 경우는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3분의 2가 거의 다 광고로 되죠. 네, 핸드폰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해당 이런 커다란 광고 지면은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보려고 클릭하면 근데 자동으로 막 랜딩으로 가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화가 나긴 하는데 근데 들어갔더니 정말 근데 보통 관심사 타겟이 잘 되어 있으면 좀 그렇게 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자체가 내가 맞아요. 정말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는 커다란 광고 지면이었고 또 이렇게 있죠. 물론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소재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장점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소재를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데이터가 쌓이실 겁니다. 그 데이터로 리타게팅도 하고 네, 다른 매체로 갈 때도 이런 데이터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또 재광고하기도 하고 하면은 메타 광고가 나쁘진 않죠. 광고 저는 너무 좋아하죠. 요즘 유튜브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만 메타는 근데 기본적으로 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네. 제일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진행한 지 40분이나 지났는데 어, 댓글이 오늘은 올라오지가 않아서 음, 전화도 보통 이 정도 되면 전화가 한 번씩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뭐 메타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렵다. 메타를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양옆에 이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사내 레퍼런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해당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저희의 경험을 또 넣어서 좋은 광고 효율을 낼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다들 또 퇴근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이제 쉬신다고 바쁘시고, 또 슬슬 외출 준비하시고, 희망사항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올라가려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